네, 사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다들 안녕하신가요?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또 사진 이야기 하면은 밖에 나가야 되고 하는 그래서 뭐 외출을 조장하는 것 같은 또 그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요. 뭐 아쉬움도 있으시겠지만 댁에서 지나온 사진들을 한번 꺼내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또 한번 사진들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더 잘 보이게 할까 표현을 좀 어떻게 해볼까라는 것도 많은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그동안 찍어놓은 사진을 되돌아보면서 좀 위안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도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동해의 어떤 그 캠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한번 보정해 볼게요. 노출값은 저는 보통 약간 마이너스 적정 노출보다 어둡게 찍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후보정에서 노출을 보정을 하면서 밝기 조정을 하거든요. 밝게 찍게 되면 하얀색 부분이 이런 부분에 디테일함이 많이 날아가요. 그래서 흰색은 보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둡게 흰색이 완전하게 흰색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약간 어둡게 해서 보통 촬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후보정에 의해서 제가 원하는 밝기 농도와 채도 이런 것들을 정하면서 보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되면 수평이 안 맞죠.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대부분들이 성인분들 사진을 보게 되면 다 기울어 있습니다. 이게 그 오랜 세월의 그 생활 환경 때문에 그렇죠. 약간 척추 측만증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뭐 한쪽으로 근육이 발달하셔가지고 이렇게 기울기를 정확하게 순간순간 잡기가 신경 쓰지 않으면 많이 흐트러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포토샵에서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으니까 이런 사진도 꺼내서 한번 안정감 있게 한번 보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평을 한번 기준점을 잡아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기에 보게 되면 눈금자라는 게 있습니다. 눈금자. 눈금자는 컨트롤 R인데 눈금자를 체크를 하게 되면 상단과 좌측에 이렇게 눈금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컨트롤 R 체크를 풀게 되면 사라지죠. 다시 눈금자를 열면 상단과 좌측에 눈금자가 표시가 됩니다. 요게 좀 눈금자가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기준점을 잡을 때만 살짝 꺼내서 쓰고 그 다음에 작업할 때는 다시 가립니다. 요만큼의 여백도 다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에 이 라인을 맞추려면 상단에서 이 눈금자 표시 부분을 클릭하시고 쭉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시면 이와 같은 가이드선이 나옵니다. 더 필요하시면 또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돼요. 또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에 수직을 맞추려면 왼쪽에서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또 추가하고 싶다 클릭 드래그. 자,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 안내선은 그 이미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프린트나 인화를 할 때 보면 이 가이드선은 프린트나 인화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시고 나서 본 작업에 들어갈 때 이런 게 자꾸만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지우는 방법은 이동 도구나 아니면 다른 도구를 선택했다가 컨트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동 도구로 마우스 포인트가 바뀝니다. 그냥 이동 도구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도구 그 영역 윤곽 도구 같은 것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버튼만 누르면 마우스는 이동 도구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 라인을 클릭해서 눈금자 위쪽으로 클릭 드래그, 그러니까 컨트롤 버튼을 계속 눌러야겠죠. 이 상태에서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이 라인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많을 경우에는 하나하나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때는 보기 메뉴에서 안내선 지우기 얘를 하게 되면 안내선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위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라인을 하나 꺼냅니다. 자, 회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합니다. 전체 선택은 선택 메뉴에서 모두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사각 윤곽 도구를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컨트롤 A 단축 버튼 컨트롤 A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전 크기를 조절한다든가 기울인다든가 이런 것은 모두 자유변형이라는 도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변형 도구는 편집 메뉴에서 여기에 있죠. 자유변형이라고. 이렇게 해서 메뉴를 선택하셔도 되고, 컨트롤 T 단축 버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선택 영역을 중심으로 외곽에 8개의 버튼이 나오는데, 가운데 있는 이 4개의 버튼은 상하 좌우로 늘리는 거고, 그 다음에 모서리에 있는 것은 대각선 방향으로 사이즈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동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컨트롤 Z로 해서 원래대로 돌아오고, 자, 이 상태에서 모서리 부분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조금 더 외곽으로 가게 되면 마우스 포인트가 회전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서리에 갖다 대면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이 모서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회전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수평을 맞춥니다. 수평을 맞추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빈 여백이 생기죠. 하얀색 부분. 그래서 다시 모서리 부분을 선택한 다음 확대를 해야겠죠. 확대를 할 때는 중앙점 가운데를 중심으로 확대를 할 거니까 모서리 부분을 마우스 포인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Alt 버튼 누르고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점을 중심으로 상하 좌우로 이미지가 커지겠죠. 그래서 흰 여백이 안 보일 정도로만 위치를 한 다음에 더블 클릭이나 엔터를 누르면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엔터. 자, 가이드라인 이제 필요 없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컨트롤 버튼 눌러서 이동 도구로 만든 다음에 클릭 드래그해서 왼쪽이든 상단이든 위치를 원하는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면 가이드라인이 해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밝기 또는 채도 이런 걸 조정해야겠죠. 그래서 밝기를 조정할 때는 곡선에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채도, 색조 채도에서 조정하면 되는데, CC 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필터에서 카메라 로우를 사용하시는 게 더 빠르실 거예요. 여기서는 한꺼번에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로우를 이용해서 전체의 톤 곡선을 이용해서 명도를 조정해 줍니다. 명도 조정. 그 다음에 기본으로 와서 전체적인 색 온도를 조금 따뜻하게 해줄 것인지 차갑게 해줄 것인지 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채도는 살짝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안개현상은 조금 진해지겠죠. 물론 이게 화창한 날이기 때문에 안개현상 제거는 잘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비 효과는 조금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명료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이 정도가 적용이 되겠죠. 자, 컨트롤 Z하고 이번에는 곡선과 색조 채도를 이용해서 하이 버전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곡선을 꺼냅니다. 컨트롤 M이죠. 단축키는 곡선. 자, 곡선을 꺼낸 다음에 밝기를 조정을 합니다. 중간 부분을 클릭해서 밝기를 조정하시는 게 좋아요. 이쪽 부분을 클릭하면 어두운 부분 위주로 조정이 되고, 이쪽 부분을 클릭해서 드래그하게 되면 밝은 부분을 위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중간 톤 부분만 클릭해서 올리시게 되면 어느 정도 밝기 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채도죠. 조정해서 색조 채도 여기 있습니다. 색조 채도에서 채도를 올릴지 아니면 내릴지, 이거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적당량입니다. 양. 그래서 난 채도가 조금 높여야겠다 그러면 채도 조금 높이시고, 나는 약간 저채도의 색감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선명효과 필터에서 선명효과 원샷 마스크 240 정도, 예, 좋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선명효과를 줬고요. 자,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하단에, 자, 이 사진을 하단에 보게 되면 이렇게 조금 지저분한 것이 있죠.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고, 이런 걸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도장 툴이 편하겠죠. 도장 툴을 이용해서 도장의 사이즈를 대괄호 열고 닫기 이용해서 사이즈 조정하시고, 클릭 드래그, 그 다음에 클릭 드래그. 이 도장 툴을 사용하실 때는 반복적으로 문양이 생기지 않는 것만 잘 보시면서 도장 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잘못하면 조그만 픽셀 같은 것들이 중복이 돼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이지 않게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턴이 생기지 않게끔. 이 모래사장에는 똑같은 모래가 있진 않겠죠. 그래서 지저분한 것들만 지우는데 반복적으로 똑같은 모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뭉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전시작품 이런 거 보면 여기가 좀 이상하다 해서 자세히 보게 되면 약간 도장 툴을 잘못 쓴 흔적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말은 안 나지만 속으로 느끼게 이거 좀 잘 표현하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운 사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장 툴은 패턴이 안 생기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지울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 작업 내역의 메뉴의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이게 원본 이미지고,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적용한 요 라인을 클릭하시면 이게 최종 내가 보정한 사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도를 다시 끌어올려 볼까요? 자, 요 정도 확인 누르면, 자, 이게 처음 시작한 파일이고, 이게 최종 보정한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지만 명도나 채도 그리고 선명 효과를 약간 보정해 주면서 더욱 분명하고 깨끗한 사진들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사진은 부산의 황룡사인가요? 그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뭐 아시는, 그 동네 계신 분들 잘 아시겠죠?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속 촬영, 그러니까 이러한 폭포가 떨어지는데 물 흐름을 잘 뭉개서 찍고는 싶은데, 그러려면 저속을 찍어야 되잖아요. 한 0.5초라든가 1초 때 이 정도로만 찍어도 되는데, 삼각대가 없을 경우, 그럴 경우는 카메라를 고정시킬 만한 어떤 그런 바위라든가 아니면 카메라를 올려놔도 떨어지지 않을 그런 주변의 장소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소가 있으면 화각을 맞추시고, 화각을 그 미세한 화각을 맞출 때는 각도가 약간씩 틀어지는데, 그때는 작은 돌멩이나 나뭇가지 이런 거를 카메라 렌즈 하단 쪽에 약간 괴어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속 타이밍을 맞춘 다음에 바로 찍는 것이 아니라 타이머 기능이 있죠. 뭐 그 10초짜리도 있고 5초짜리도 있고, 이런 타이머 기능을 통해서 셔터를 누르고 손을 떼면 타이머가 돌아간 다음에 셔터가 나중에 눌러지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촬영하시면 굳이 삼각대가 없어도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대 없이 저속 촬영하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저속으로 들고 찍으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물론 패닝 촬영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런 주변의 고인목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난간 이런 데다가 카메라를 잘 고정시켜서 촬영하는 방법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사진은 이 사진도 저속으로 찍어서 하단을 뭉개고 싶었는데 삼각대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여기를 흐림 효과를 이용해서 물 쪽을 좀 뭉개뜨리는 그런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이 사진의 그 좋은 점은 이렇게 그 블랙이 가까운 요 면적이 있죠. 이 면적을 중심으로 위와 아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흐림 효과를 주고자 하는 위치는 요 하단 부분이거든요. 하늘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래서 하단 부분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하단 부분을 선택하는 방법은 자동 선택 툴을 사용하셔도 돼요. 자동 선택 툴 허용치를 좀 많이 줘볼게요. 한 지금 50인데 한 80 정도, 이 정도 주고 바닥을 한번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이 클릭이 되죠. 이쪽 부분도 클릭, 요 밝은 부분도.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 이쪽 부분이 잘 선택이 안 되네요. 흰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흰 부분도 선택을 합니다. 이 추가로 이렇게 클릭해 선택할 때는 Shift 버튼을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으면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Shift 버튼 누르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런 부분을 마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된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를 오히려 Alt 버튼 제외하는 거죠. 이 부분은 Alt 버튼 누르고 클릭합니다. 너무 많이 제외되네요. 허용치를 줄여보겠습니다. 한 32. 디폴트 값이죠. Alt 버튼 누르고 클릭.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오죠. 요 위에 선택된 부분을 제외시키는 거 그냥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Alt 누르고 클릭 드래그, Alt 누르고 클릭 드래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단 부분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기도 있네요. 그러면 또 Alt 버튼 누르고 클릭. 자, 이 정도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약간의 그 외곽 부분을 그 패더 값을 약간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딱 끊기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선택 영역을 패더 값을 이용해서 조금 약간만 한 2에서 3픽셀 정도만 그 패더 값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바다 부분이죠. 여기를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해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다시 축소한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를, 이게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필터를 이용해서 흐림 효과, 자, 동작 흐림 효과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동작 흐림 효과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한 적당한 정도, 약간만 흐림을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정도만 주고 확인.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영역을
컨트롤 버튼 누르고 이미지 부분을 클릭하면 원래 얘가 갖고 있는 영역 부분만 선택이 되죠. 그래서 번져서 나오는 부분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런 부분, 이렇게 흐려져 있는 부분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하고 자 영역을 반전시킵니다. 지금 여기에서 딜레이트를 하게 되면 레이어 1이 선택된 상태에서 딜레이트를 하게 되면 이쪽 바다 부분이 다 사라져요. 그것이 아니라 영역을 반전시킵니다. 반전, 그 다음에 딜레이트.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흐림 효과가 적용된 픽셀을 버린 겁니다. 지워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T. 그러면 이와 같은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약간의 흐림 효과를 더 줄까요? 여기다가 이번에는 필터에서 흐림 효과, 여기에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는 전체적으로 뭉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확인 눌러서 조금만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 조금 부드러운 효과가 나오죠. 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요는 앞에 눈을 끄고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버릴 겁니다. 여기에서 이 정도 부분을 살짝 가려볼까요? 추가를 해봅니다. 어떤 분위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해서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정경색이 검은색에서 투명하게 요거를 만든 다음에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도 살짝 이렇게 이미지가 비춰지게 됩니다. 조금 더 내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 이 정도. 다시 이 정도 하고 여기는 조금 복귀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붓을 이용해서 여기는 다시 나타난다. 사이즈는 대괄호 열고 닫기를 이용해서 조절해 주시고 흰색으로 요 위를 살짝 더 칠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위에는 흐려져 있는 필터가 적용된 이미지가 살짝 더 나오겠죠. 요 부분만 살짝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전체 이미지를 합칩니다. 레이어, 배경 레이어로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 이미지 병합 확인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명도 조절. 자, 곡선. 그러니까 명도나 채도 이거는 최종적인 단계의 보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미지 조정을 다 한 다음에 명도, 채도를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도를 내릴 건지 올릴 건지는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명 효과, 언샷 마스크, 네, 여기에서 얘는 한 3 정도, 그래서 확인,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방사형 그 흐림 효과, 방사형 흐림 효과는 지난번에 레코드판 만드는 데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얘를 보게 되면 이렇게 회전하면서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방사형 효과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줌인이 있어요. 돋보기.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로 몰리는 이런 어떤 흐림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터가 있는지 이런 거는 한두 번 써보시면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구나. 그다음에 그 적정량 이런 것들은 자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게 모든 사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이즈나 또 이런 그 색의 농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는 어느 정도만 적용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사용해 보시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